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단어 형성법에서 단일어, 다시 말하면 어근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어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역시 복합어, 첫 번째가 아니라 복합어 중에서 첫 번째가 합성어를 보실 겁니다. 자, 합성어를 보실 건데, 그럼 합성어는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단어와 단어와 단어라고 하면 안 돼요. 어근과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이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 요즘 더 대세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합성어가 우리나라 문장 구조와 잘 맞아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이 있어요. 비통사적 합성어도 있어요. 그렇죠? 배웠던 것 같은데. 뭐 그럼 설명 좀 해볼래요? 통사적, 네. 문법적이다. 통사라는 말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도 되지 않아요? 네. 아니 그냥 통사라는 말이 그냥 문장이라는 의미가 마중물에서 맞아요.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마중물에서요? 마중물에서 통사, 그리고 문장, 문법적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왜 자꾸 여기서 MJ, M을 얘기를 하지? 아, 그리고 저번에 좀 설명을 내가 안 해주었는데, 마중물이 뭐냐면, 이렇게 펌프질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물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펌프질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물을 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넣어. 그럼 물이 가득 차니까, 한 번만 해도 이게 흘러 넘친단 말이야. 그럼 그 수압 때문에 물이 더 잘 나와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마중 나가는 물. 나오라고 하는. 그래서 마중물이고, 네, 그런 거 이제 필요 없고요. 이제. 네, 그냥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는 어떤 게 있냐면, 문법적으로 옳게 합성하는 거. 여기 자꾸 문법을 강조해. 명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논밭 같은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가축의 종류를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말해봐봐. 개돼지. 개돼지요? 약간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소, 기린, 기린을 가축이라고. 기린을 돼지, 전통적으로 기린을 키웠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고요. 개성, 네, 소, 뭐 돼지, 뭐 양, 이태성, 이태성, 네, 닭 이런 것들이 바로 가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우리가 못 볼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사와 명사를 쭉쭉쭉 나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나라 문장 구조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것이 통사적 합성어의 예가 되겠다. 두 번째.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거긴 한데요.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새해, 새라는 관형사와 연도, 그 year를 의미하는 해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 이제 통사적 합성어 중에서 이런 유형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용언의 관형사형, 아까 말씀드렸죠?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명사의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자 봐봐, 그림을 좀 한번 그릴게요. 고속도로예요. IC? 그렇죠. 이거를 IC라고 하죠. 인터체인지의 줄임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거 교차로. 교차로는 이게 사거리 같은 게 교차로고. 저는 안 하는데. 초성수. 니은, 디귿, 미음. 나들. 나들목이라고 합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지역, 그런 곳. 그게 나들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횡단하는 곳은 뭐라 그래요? 횡단보도.
내가 이걸 왜 굳이 얘기했겠냐? 횡단목, 횡단목이란 말이 어딨어? 들목, 나들단? 크로스, 횡나들. 건널목이라고 하죠. 아, 자, 건널목은요, 건너다의 어간, 여기에 용어를 이제 관형사형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리을을 붙여 그 다음에 목을 넣으면 우리나라 말에서 앞에 부분이 뒤에 걸 꾸며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 하늘 같은 거 있죠. 이게 우리나라 문장문제 맞잖아요. 용어를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푸르다 하늘 이러면 안 되잖아. 푸르라는 어간에 관형사형 리을을 붙여서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는 방식으로 가야 우리나라 문장문제에 맞는 것처럼 건널목 같은 것들이 건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장문제에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저 알아요. 그럼 왜 책을 딱 넘기면서 막 읽으려고 그래? 용언의 어간 플러스 그 어간과 다음 어간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음이 플러스 어간 이런 방식이 기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먹다라는 단어와 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먹을 가다, 먹고 가다라고 해도 되고요. 으면서, 으러 가다 해도 되고요. 또는 다 먹어 간다 해서 어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는데 먹고 그래도 갔어. 그럼 먹은 것도 의미가 있고 간 것도 의미가 있다면 대등하게 연결되었다 라고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하고요. 먹으러 가는 것은 먹기 위해서 간 거죠. 종속, 네, 그럼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먹어가다라고 하면 먹는 것과 고잉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먹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다죠. 그럼 이런 용어를 뭐라고 그랬죠? 진행, 아니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내가 이 용어를 보조 용어, 보조 용언이라고 그랬죠? 보조 용언과 연결시키는 어미라고 해서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말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단어가 연결될 때 반드시 연결어미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먹가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다에 아라는 연결어미가 들어가서 가다랑 연결돼서 이 네 글자가 하나의 단어가 되면 합성어고 합성어 중에서도 우리나라 문장구조와 잘 맞아떨어지는 통사적 합성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다가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렇게 리턴해서 다시 고잉을 하느냐 아니면 돌아가셔서 다시 그 원래 내려온 그 곳으로 가시느냐 요건 건데 보스베이비가 왔으니까 보스베이비 네. 보스베이비 보면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애기들이 막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타고 내려오면서 막 엉덩이도 막 이렇게 파우더도 발라주고 기저귀도 입혀주고 꼭 젖꼭지도 물려주고 막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찌라고 잘 안 하잖아요. 공갈적 꼭지. 네. 맞잖아. 그럼 뭐라 그래 그러고? 꼭지, 쪽쪽이? 내가 꼭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 쪽쪽이가 올바른 표현 아닌가? 올바른 표현이라는 게 어딨어? 그거 뭐라 하지? 공갈적 꼭지지 뭐야? 그럼 뭐 임시, 임시 육아용 쪽쪽이 이상하잖아. 임시 육아용 인공꼭지, 인공꼭지도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의 느낌이 나는 인공꼭지? 이상하잖아. 그것도 아빠의 느낌 나는 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오. 그러니까 좀 그만 얘기하고. 자, 그래서 그 보스베이비를 보시면 애기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택시 타고 온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예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밑밥에 깔려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돌아가는 거니까 죽는다는 건. 5번째,
네? 다섯 번째 없어요? 아, 더 있는데 네, 그거는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먹보는 3번이에요. 먹보는 합성어가 아니에요. 먹보는 파생어입니다. 먹배 네, 그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네. 자, 여러분들 페이지 36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필기를 37쪽에 36. 여러분들 요 네 가지는요, 보통 수능 특강에서 잘 다루는 부분이고요. 잘 다루진 않지만, 이제 나오는 부분, 36쪽에 밑에 표가 있죠?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서요. 맨 처음 명사 플러스 명사는 설명드렸죠? 관형사 플러스 관형사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돼요. 부사 플러스 부사, 곧잘 같은 게 있다.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 설명드렸죠? 새해 같은 거, 첫사랑, 온몸 이런 거. 부사와 용언의 결합입니다. 못하다, 잘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사와 동사의 결합이고요. 부사 플러스 형용사는 다시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미 칠판에서 설명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외의 부분은 그냥 한 번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 네 번째 칸에 있는 명사와 용언의 결합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명사와 동사의 결합 부분에서 본받다하고 앞서다 두 개는 동그라미를 좀 쳐두시고요. 이 두 가지가 예로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명사 플러스 동사가 왜 우리말 문장 구조에 맞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겉는다라는 것은 문장 형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컷하고 늙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문장 형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걷다? 네. 컷은 명사인데 겉이 늙은 거죠. 겉이 늙다. 네,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오늘 봤다. 본을 봤다. 다음 빛이 나다. 빛이 나다. 앞에서다? 앞에 서다. 철이 들다. 철이 들다. 힘을 쓰다. 힘을 쓰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문장 성분의 기본적 구조와 같이 되잖아요. 도치법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명사 플러스 형용사도 보세요. 값이 싸다. 그 다음에 남다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다르다. 아니지. 남과 다르다. 남과 다르다죠. 남과 맛이 다르다. 있다. 맛이 있다. 배가 부르다. 손이 다음 손이 쉽다. 어? 손이 쉽다. 손이 쉽다는 말은 좀 어색한데. 손에 쉽다. 네, 손에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문장 구조가 잘 맞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다. 자, 그 다음도 설명드렸죠.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입니다. 건너는 것, 건널 뭐, 굳은 살, 앉은 키, 젊은 이, 큰절 큰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결합입니다. 돌아가다 같은 경우는 돌 플러스 아 플러스 가죠. 띠 플러스 어 플러스 가, 알 플러스 아 플러스 드. 근데 그 다음 게 좀 특이합니다. 쓰기 쓰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이거는 연결하니까 뭐가 생겼다고 봐야 돼요? 쓰고 또 쓰다. 아니 그냥 연결 어미를 말씀하세요. 고. 예? 스다인데 스디? 고. 이? 에. D가 연결 어미입니다. D. 예,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D라는 것은 앞에 것을 좀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엄청 쓰고 또 쓰다 이런 의미라서 쓰디. D라는 연결어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해볼 만하죠? 네. 자, 그러면 이렇지 않고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나라 문장 구조에 맞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비통사적 합성어 첫 번째는
용언의 어간에 그대로 명사가 붙는 경우. 어떤 예가 있는지가 나와 있죠? 검버섯 같은 게 바로 이런 것들. 검버섯이 뭔지는 알아요? 네. 그 이제 보통 할아버지들 얼굴에 점은 아니고 기미도 아니고 엄청 큰 기미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런 걸 이제 검버섯이라고 합니다. 이 검버섯은 검다 플러스 버섯이겠죠. 물론 얼굴에 정말 버섯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검은 버섯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검 플러스 바로 버섯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문제 문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덮밥이죠. 덮밥. 네. 이거 덮밥은 원래 뭐예요? 오징어를 위에다가 덮은 밥이죠. 왜요? 그게 뭐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러면? 근본이? 네, 근본이 그럼 뭐 왜 덮밥이겠어 그럼? 오징어까지 생각을 몰랐어. 아 제육까지 생각했는데 아, 그냥 뭐 제육덮밥 카레덮밥 생각했는데 오징어는 차마 밥 위에 건더기를 덮은. 네 덮은 네. 덮었잖아. 아, 네네. 이거 덮밥.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덮은 밥도 아니고 어? 의미가 없어. 잘못이에요. 이런 게 바로 어감 플러스 명사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꺽쇠가 있어. 꺽쇠. 꺽쇠? 꺽쇠가 뭔지 알아? 식물. 꺽쇠가 식물이에요? 네. 몰라 나는 몰랐네. 꺽쇠. 판매할 때 컸어요. 생각. 자, 여러분 공사장에 가시면 철근 아니에요. 철근. 요 정도 두께 길쭉한 철근 있죠. 그걸 용도에 따라서 뭐 그냥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디에 딱 걸쳐놓고 아저씨들이 이렇게 당겨. 그럼 이게 휜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꺾어지는 쇠가 되죠? 이게 꺽쇠예요. 그래서 꺾어진 쇠인데 어미 플러스 명사 그대로 됐죠? 요런 게 바로 용언의 어감 플러스 명사 비동사적 합성어입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은요? 네? 휴대하는 폰. 그거는 뭐 굳이 따지면 휴대하는 폰이니까 그거는 근데 휴대라는 게 명사가 가는 거냐 한자이기 때문에 휴대라는 것도 명사라고 본다면 나는 이 통사적 합성어라고 봅니다. 근데 휴대폰은 기본적인 문제로는 안 나와요. 왜냐면 약간 그 외래어랑 섞인 거라서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용언의 어간 플러스 어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검붓다 이런 거 있죠. 노푸르다. 우리가 어간과 어간은 그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원래 그 연결음이 어미가 들어가줘야 돼요. 연결어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 새빨갛다. 그거는 파생어입니다. 네. 검붓다 같은 경우는 검다와 붓다가 그대로 붙어버리잖아. 어간이. 검고 붉은 게 아니라 높고 푸르다가 아니잖아. 뭐 뛰놀다도 마찬가지예요. 뛰고 노는 거잖아요. 놀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통사입니다. 세 번째, 요 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비자립적 어근 플러스 명사. 요거랑 이제 그 부사 플러스 명사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비자립적 어근이란 말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부슬비가 있어요. 그럼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라는 말은 있죠. 네. 근데 비가 붓을 내린다라는 말은 없어요. 붓을 내린다는 말은 정말 붓을 내릴 수는 있죠. 근데 붓을 내린다를 반만 뚝 잘라가지고 붓을 내린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붓을이라는 말은 혼자 쓸 수는 없네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살살살살 내린다는 의미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자립적 어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B가 붙었죠? 그래서 비통사적입니다. 근데 부사 플러스 명사는 뭐냐면요. 척척박사 있죠? 여러분들 척척이란 말은 다음에 어떤 말을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척척? 해냈다, 뭐 척척 해결했다, 척척 풀었다, 뭐 이렇게 용어를 꾸며주는 게 맞는데 저기서는 지금 박사를 꾸며주는 걸로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부사가 명사를 꾸며줍니까? 안 꾸며줍니까? 부사 안 끼워요.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부분을 강민이 오기 전에 설명을 했죠? 네. 네. 아주 부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척박사는 비통사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척척 풀었다라는 용언으로 가는 게 맞지 척척박사다라는 말은 사실은 없거든. 척척학생 이런 말은 없잖아. 있어요. 네? 혹시 김우성입니까? 척척학생? 어쨌든 그래서 부사 플러스 명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문장부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민아, 네. 혹시 말이야 빌 게이츠가 노래방에 가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마이크로 소프트. 아, 오. 영상 봤구나. 아니요. 아까 한 거 또 했는데 괜히 했네. 어떻게 알았지? 인스타 많이 보나봐. 초등학교 때. 아 그래요? 네. 초등학교 때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거 저 수수께끼를 좋아해서 집에 수수께끼 사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독을 했어요. 매일. 아, 정도까지 했다고? 그래서 그거 엄청 많이 외우고 다녔었는데. 나 그거 안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안타깝네. 내가 이렇게 늦게 보다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성어에서 우리나라 문장 구조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이번엔 좀 다른 기준으로 볼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 여기다가 쓸게요. 1번 대등합성어라는 게 있습니다. 대등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어근과 어원이 결합됐을 때 둘이 같은 자격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쓴 얘들이 좀 몇 개 있으니까 이 중에서 대등하게 붙어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명사. 논밭이 있죠. 강민이 뭐라고? 명사. 요거요. 네. 논밭이 있죠. 그러니까 논밭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논과 밭을 그냥 붙여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물이 아니라 혼합물이죠. 혼합물. 책상. 책상은 책을 보는 상이니까 그거는 수식합성어 또는 종속합성어라고 합니다. 밥상은 밥을 먹는 상이고 책상은 책을 보는 상이니까 앞에 게 뒤에 걸 꾸며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새해는 너무나 당연히 수식합성어고 건너는 곳이니까 수식합성어. 돌아서 가다, 그러니까 리턴해서 다시 그 자리로 갔다면 얘도 수식. 웬만하면 수식이 많아요. 이런 건 다 수식이죠. 수식. 얘는 뭐 대등으로 보시면 되겠네.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나 이거 영상 눌렀나? 네, 눌렀어요. 아 그래? 세 번째는 융합이에요. 융합합성어는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찾아본다면 돌아가다가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말이라면 이거는 돌다와 가다가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요. 춘추. 춘추 같은 경우는 춘이 무슨 춘이에요? 봄춘. 추는 가을춘. 봄과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교복을 춘추복을 입었다.
라고 해서 춘추는 대등이에요. 그렇죠. 봄과 가을에 입는 옷을 춘추는 봄과 가을에 쓰시니까 그때는 대등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융합합성어라고 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면 뭐죠? 나이. 어르신의 나이를 여쭐 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추는 상반기고 추는 하반기니까 이거를 보내면 1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춘추가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대학교를 높여 부르면 춘추대학교입니다. 근데 나 오늘 처음 알았는데 왜 연세대학교인지 알아 이름이? 나 오늘 처음 알았다. 어? 연희. 아 알고 있는데 나 오늘 알았다. 연희 세브란스. 네, 그러니까 원래 연희 전문학교였단 말이야. 근데 세브란스가 그 선교사 이름이죠? 네. 그래가지고 연희 세브란스 연세래.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지금 처음. 그래서 연세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합성어라고 보기도 뭐하고 좀 애매하죠. 왜냐면 세브란스의 세가 뜻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야 대단하구만. 연희 한강. 인하대학교는 왜 인하대인지 알아요? 인천 하와이. 예, 인천과 하와이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하와이의 하가 뜻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파생어는 아니니까 합성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 뭐라고요? 뭐 따지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하와이의 그 이민간 우리 교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승만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인천에 대학교 하나 설립하면 좋겠다 해서 인천 하와이 그 이제 한 글자씩 따온 거죠. 인하대가 됐고 그리고 인하대가 인천에 하버드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리고 요즘 아주 그냥 핫하죠. 인하대가 아니야. 인하대가 그냥 요즘 아주 그냥 엄청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밝혀졌어요? 몰라.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 뭐? 지금 끊긴다고? 예? 지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제 자살인가? 자살은 아닐 거예요. 타살인가 좀. 타살이겠죠. 누가 죽였어요? 그 뭐 남자애가 죽였겠죠 뭐. 남자가 누굴 죽여요? 여자애를요. 뉴스 좀 보고 살아. 뉴스를 왜 봐? 뉴스 좀 봐줘. 무슨 되게 떠서 제가 열흘 됐는데 지금. 근데 이거 뭐 모를 수가 없지, 누나. 너무 뉴스를 안 보는구나. 100번만 봐도 이거네. 팬크라. 한 번만 봐, 한 번만. 한 번만 봐도 다 나와. 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요 검버섯도 융합합성어죠. 왜냐면 정말 얼굴에 검은 버섯이 피어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징그럽냐, 버섯이 자라면. 팽이버섯이 자란다고 생각해봐. 아유. 무섭지 않습니까? 거의 뭐 약간 요괴물인데요. 밥도둑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그런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쓴 기준이 있고요. 파란색으로 쓴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부모님께서 너는 밤낮 게임만 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 밤낮은 밤과 낮의 대등이 아니라 매일 언제나 늘 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융합합성어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합성어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파생어. 파생어 봐야 되겠죠? 할 거 많다 진짜. 누나 남네요.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게 한 학기 분량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반학기 분량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눠 드린 게 중간 범위요? 중간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중간 범위는 일반적으로 의문과 단어고요. 나는 단어와 문장을 할 생각이에요. 의문은 시험 대기 때 할 겁니다. 의문의 변동은 그래도 좀 쉽잖아. 그러니까 시험 대기 때 그때 할 거야. 네네. 문법이 참. 할 게 좀 많아. 문학이 훨씬 그거다. 근데 문학이 문학이 훨씬. 근데 문법을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수능 때 써야 돼. 네, 시험 때 편해요. 넌 타닥할 거잖아. 왜? 나 근데 화장을 안 배워서 아직 모르지 않나? 아, 강민이는 화작 선택할 거야? 나 모르겠어요. 저 화장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거 모의고사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나오는 거. 화장. 그런 거 화작이지. 저 화장은. 동아리 소개하고 그런 거 있죠. 맞아. 면접 보고 막 강연하고. 근데 토의하고. 저 그거 잘 풀어요. 그래요? 상대방과 그 상호 작용을 하였다. 근데 화작은 어떤 면에서 공부를 딱히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내신 그 때 점은 화장- 좋아요. 내신 때 화장을 해요? 안 하지. 얘 이거 화장하는데? 아니, 니네 학교는 안 한다고.
그러면 화작을 선택하는 건 별로 없어요. 맞아, 근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씹어도 되는 거예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화작은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모의고사 때 화작 선택을 하면 이제 수능 때도 화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 그게 문제야. 화작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럼 다 읽어야 되거든. 다 읽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화작은. 매체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독서를 풀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엄밀한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엄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매 안 돼. 갑자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신은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 거니까 3학년 되면서 모의고사 선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파생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생제 누구야? 무섭냐? 우성아. 파리 생제르망이 왜 나와? 이거 국민이가 있는데. 동민아, 왜 거짓말을 해? 자, 파생어는 무엇과 무엇의 결합입니까? 어근과 접사의 결합입니다. 실질 형태소와 접사의 결합인데요. 접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접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접이라는 말 자체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형태소겠어요? 붙어 있으니까. 의존 형태소겠죠?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하잖아. 이름부터가 붙어 있다는 애인데 붙어 쓰는 애야. 의존 형태소야. 그러면 접사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근이 앞에 있으면 뭐예요? 그거 그 다음에 머리 부분에 있는 접사니까 그러니까 두고 부접사. 두접시? 접두사. 접두사. 네. 뒤에 있으면 꼬리 부분에 있으니까 정미사. 정미사. 자, 그럼 우리 접두사부터 합시다. 접두사의 대표적인 예로 헛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헛수고, 헛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헛 같은 게 들어가면, 수고, 그러니까 봐봐. 수고도 여러 가지 수고가 있겠죠? 정말 많은 수고, 어린이들이 하는 수고, 선생님이 하는 수고, 내 개인의 수고, 정말 땀을 흘린 수고, 여러 가지 수고가 있을 텐데 그 수고에서 괜히 한 게 돼버렸잖아. 쓸데없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도 없고 쓸모가 없는 그런 수고가 돼버렸잖아. 그런 의미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 아시겠죠? 내가 왜 자꾸 더해주냐를 강조하냐면 접사는 자기 스스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접사는 자기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접사는 뜻을 더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무슨 형태소예요? 형발. 아니, 의존은 아까 했고. 형식 형태소죠. 이게 왜 형식이에요? 얘는 자기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얘는 이러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의존이면서 형식입니다. 접사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 뜻을 더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수고 중에서 어떤 하나만 딱 선택해서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 한정을 한다, 이런 말을 써요. 리미트. 네, 뭐 맞아, 리미티드가 되는 거죠. 한정, 접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요 접두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혼자 쓸 수 없거든요.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접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자 쓰는 애들은 절대 접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접사는 혼자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어감 같은 부분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혼자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접사랑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기본형에 다를 붙여봤을 때 말이 안 되면 접사입니다. 그래서 헛 같은 경우는 혼자 쓸 수 없어요. 컸다. 그 다음에 헛다란 말 없죠.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는 다른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접사를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수고라는 단어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죠. 헛수고라고 해서 접두사가 붙었을 때 헛수고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입니다. 명사에 접사가 붙었을 때 품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접두사가 붙었을 때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바뀌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정말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웬만하면 다 거의 99.9% 맞아요. 아주 드문 예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한번 넘어가시면 돼요. 마르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살이 야위어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마른다가 가능하잖아요. 요즘 점점 마른다, 걱정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동사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빨래가 마른다, 이것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동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마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메마르다라던가 강마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상태를 말하는 거라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정말 드문 경우 말고는 접두사 같은 경우는 품사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그 예들을 이제 한 번씩 보시면서 접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그 34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표가 있습니다. 네, 그 표를 보시고 개 같은 게 나와요. 이런 개 같은 거를 보면은 이 개에다가 개다 뭐 이런 말을 쓰면 이상하잖아요. 이 개라는 것은 어떤 뜻을 더해? 봐봐. 더하는 뜻이라고 더하는 뜻.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표현 안 해놨죠? 어떤 뜻을 더하냐면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개떡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만든 떡이야.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게살구는 제대로 익지 않은 그런 살구라서 먹으면 되게 식어서 못 먹어요. 군이 나왔습니다. 군말, 군소리, 군살, 쓸데없는 뭐 군사랑 군식구 더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군고구마는 형태소 분석 어떻게 할까요? 군. 고구마. 형태소 분석을 하면 구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니은 플러스 고구마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구 플러스 은이라고요. 네. 그래서 형태소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구는 뭐예요? 굽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동사. 얘는 합성어죠. 굽다의 어간과 관형사형의 니은과 고구마가 결합했으니까 무슨 합성어야? 동사적 합성어. 수식 합성어.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군이라도요 달라요. 굽다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군살은 굽다의 살 아니잖아. 살을 굽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건 접사예요. 비슷한 예로 날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날고기는 살다 생자를 쓰는 그 생고기, 가공하지 않은 거, 날것.
그 날고기는 파생어예요. 파생어고요. 날짐승은 어때요? 날짐승은 합성어예요. 날아다니는 짐승입니다. 날뛰는 아니에요? 새가 날뛴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날아가는 짐승이에요. 날짐승. 그래서 얘는 합성어. 아시겠죠? 요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군고구마는 합성어고요. 군사는 파생어고요. 날고기는 파생어고요. 날짐승은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죠. 뭐 덧도 있고요. 뭐 겹쳐서라는 의미가 있고. 다음 쪽 35쪽을 보시면 돌도 있어요. 돌백, 돌미역, 야생으로 자라는 거고요. 되에다가 동그라미 해볼까요? 돼. 이 돼 같은 것도 접사입니다. 이 돼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돼는요, 접사예요. 대가 없어요. 네, 맨 위에 두 번째 있죠? 뒤도요. 뒤. 요것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뒤덮다, 뒤섞다, 뭐 이런 거. 들도 동그라미 하세요. 들끓다, 들볶다, 들쑤시다. 맛도 있고, 맨, 그쵸? 맨 많이 사용되죠? 민소매. 새시, 새치, 이런 것들. 아까 말했던 새랑 시가 들어가면 파생어예요. 짓도 있고요. 참이죠, 참. 요 참 동그라미 하세요. 아니, 참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합성어라 생각하는 경우에는 아닙니다. 진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사랑이. 알겠죠? 요거 접사예요. 뭐 치도 있고 풋, 한, 그렇죠? 뭐 한여름 할 때 그 한, 햇, 헛 이런 것들이 접두, 파생어, 임리, 다. 알겠습니까? 예, 뭐 좀 여러 가지 예들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네?